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주 초반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6%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자, 약간 흔드는 듯 하다가 그래도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대처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유를 좀 더 알아보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수급상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가 결국 살아날 수 있는 활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물론 이제 슬쩍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수 관련주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지수 관련주 중에서 진짜 강력한 이슈나 모멘텀이나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대박주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한번 내보세요. 자, 이어플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플로우가 일단 좀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그 더벨지 기사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또는 그 종목의 해당 종목의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자, 요런 제목하에 아티클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요거는 사실 뭐 12월 13일 날 나왔던 유료 기사인데 요것을 12월 16일 아침에 무료 기사로 뒤늦게 기사를 여기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겁니다. 근데 기사 그러면은 사실 뭐 유료 기사 먼저 나오고 무료 기사 나오면 좀 주가가 시원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주가가 한 6%대 상승을 했어요. 좀 호소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플로우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100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 최악의 경우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2심 항소 카드가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죠? 항소를 한 근거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제척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1심에서 인정을 안 했지만 이 제척 기간을 2심에서 확실하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상 규모도 몇 천억 사실 말이 됩니까? 몇십억 정도 매출밖에 없었는데 배상 금액 자체도 뚝 떨어질 것이다. 그죠? 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김 대표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 건에 관련돼서 뭐 지분을 매도했다, 일부 매도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지만 결국 이제 온 가족이 동원돼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두고 봐야죠. 네, 이런 건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김 대표, 자, 지금 이어플로우가 자금력이 결국 이제 모자란다 이거예요. 100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자금 유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경영권을 매각해서라도 기업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주가가 살겠죠, 당연히. M&A 테마 터지면 결국은 자본을 많이 가진 회사가 들어와서 인수해서 이어플로우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니까 이어플로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의 강점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인슐렛의 특허권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개척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빠르게 판매한다. 막 이겁니다. 막 이런 건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요, 외인이나 기관이 나쁘지 않았죠? 역시 그 투신이 이틀째 순매수 계속하고 사모펀드도 이틀째 순매수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특히 외인들이 8만 3천 주를 매수한 걸로 나와는 있는데 이 신한창구가 안 보였죠. 여기 보면은 상위 한 6개사 창구에 보면은 신한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한이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걸 보니까 결국 장중에 신한투자증권이 39만 주 사고 13,000주 팔았네요. 한 38만 주를 순매수한 거죠.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 이런 쪽 창고 매수는 뭐 나쁠 건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적으로는요. 일단 개인들이 계속 사들어 왔던 패턴의 매매가 요때 있었죠. 그리고 좀 매도를 절반 정도 하고 또 사고 또 팔고 뭐 이런 정도인데 요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털리면 외인 기관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갈래 돌파구를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급등이 쉽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밀리는 것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이런 돌파구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그 재료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라든가 또는 악재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받으시고 사인을 급작스러운 상황 때 사인을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오플로우라고 꼭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세요. 네, 문자를 남기신 에게는 제가 이와 같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뭐 내일의 주가를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장중에 나오는 재료나 변수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은 좀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도움은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이어플로우라고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